13억 인구의 중국. 인구가 많은 만큼 먹을 것도 천지다. 튀기고 볶고 지지고 각양각색의 요리로 사람들의 입맛, 마음까지 사로잡는 요리의 천국에 놀라운 조리법이 등장했다는데, 이 모든 요리들을 몸속에 흐르는 전기로 조리할 수 있대나 뭐래나. 여러분 믿어주세요. 에이, 말도 안 되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불가능하다고요? 여기 정저우에 오시면 있대요. 바로 이 사람? 이분이에요? 글쎄, 엔찡 씨는요, 몸을 통과한 전기로 요리하기에 취미, 인생의 활력을 전기로 충전한다고 뭡니까? 도대체 이 여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인생을 산다는 전기 여인의 놀라운 능력,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제작진은 몸에 전기가 통한다는 그녀의 집을 찾았다. 엔찡 씨 다짜고짜 뭔가를 꺼내 보는데, 그것은 전파상인에 있을 법한 고리꼬챙이와 전기선.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길래? 전기는 통하였고 궁금증만 더해가는데, 뽑았어요. 이것으로 그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것일까? 설마? 이렇게 잡고요.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전선을 잡는 거예요.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어머나, 믿기 어려운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무 스스럼 없이 전기가 통하는 막대를 맨손으로 잡고 있는 그녀. 야, 하지만 그녀는 멀쩡하다. 보는 사람 찌릿찌릿 전율 흐르니 전기 통한 거 맞죠? 분명 코드는 꽂혀 있고 두 손은 구리선을 잡았다. 내 표정은 너무 편안해 일반 보이시네. 사람이라면 감전이 되고도 남을 상황. 이 놀라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기분 아주 좋아요. 제 몸은 전기가 통해도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한마디로 전기가 통하는 사람이랄까. 그것뿐이냐, 또 준비한 것이 있었으니.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녀는 우리의 걱정을 무색하게 전구를 켜보였다. 그녀의 몸은 또 하나의 전선인 셈이었다. 손가락은 마치 전기 스위치 같다고 할까? 하지만 재밌어 보인다고 따라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제 몸에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아주 위험해요. 예. 게다가 이번엔 선풍기까지. 야, 선풍기 돌리고. 아하, 동네 분들 축하 인사라도 전하시려나 음식 대령하는데. 어머, 근데 이게 웬 생선이래요? 날 생선 아닌가요? 날 생선이에요. 지금 전혀 뭐 요리를 골고루 하지 않은 잘 구워져야 할 생선인데. 텐데. 에이, 설마 이걸 굽겠다고요? 설마요. 어머, 누가 좀 말려요. 엔찡 씨, 무모한 도전은 이제 그만. 근데 생선이 뛰었다. 야, 살아있어요. 물고기가 깡. 게다가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았는데도 연기가 나는데, 이게 무슨 조화랍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불꽃 튀는 거 봐요. 소리까지 만나니 사람들도 신이 난다. 웃으시네, 이분. 그러니까 구리선에 전해오는 220볼트의 전압으로 생선을 구웠다는 말인데, 그럼 새우는 어때요? 안 되는 게 어딨니? 야, 그날 새우는 현란한 네온 사인이 됐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골고루 잘 익은 생선. 고기가 진짜 익었어요. 익었어요? 네, 진짜. 네. 직접 구운 엔찡 씨는 만족하세요? 아, 누가 구웠는지 정말 맛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상. 신기한 건 사실이지만 혹시 전기 여인의 능력이 조작된 것은 아닐까? 제작진은 20년 이상 전기를 다룬 전문가들에게 전기 여인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했다. 모두들 화면에 시선을 집중하고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저희들이 이걸 그대로 믿는다기보다도 그분께서 혹시 손에 그 비도전성 전기가 안 통하는 어떤 페인트류라든지 기타 등등을 바를 수도 있고 몇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그녀의 능력은 진실일까? 의문은 점점 증폭되고, 전문가가 제기한 의문을 풀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엔찡 씨에게 부탁해보기로 했는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표정이 굳어지고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엔찡 씨의 눈치를 살피는데 전구도 켜고 선풍기도 돌렸는데 도대체 왜 못 믿는 거예요? 아, 도대체 뭘 더 해보라는 거예요? 그녀는 과연 제작진의 실험에 응해줄 것인가? 이대로 의문을 풀지 못하는 걸까? 바로 이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그녀. 가까스로 그녀는 실험에 동의했다. 첫 번째 의문, 손가락에 혹시 절연 물질을 바른 건 아닐까? 취재진은 그녀에게 손을 씻어줄 것을 부탁했다. 당당하게 여러 번 손을 씻는 그녀. 손이 깨끗한 것을 확인했다. 이제 코드를 꽂고 구리선을 잡는 일만 남았다. 그녀는 아무 망설임 없이 구리선을 잡았다. 그렇다면 저항 역할을 하는 재질의 신발을 신은 건 아닐까? 엔찍 씨, 이렇게 신발을 벗고 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 한 번도 맨발로는 잡아보지 않았다는데 사람들도 사뭇 기대하는 눈치. 과연 신발을 벗고도 구리선을 잡을 수 있을까? 양쪽 신발을 모두 벗은 그녀. 이미 양손은 구리선을 잡고 있었다. 거뜬하게 성공! 가장 큰 의문은 본인이 직접 제작한 도구만을 이용한다는 것. 가방에서 꺼내는 물건은 다름 아닌 취재진이 직접 준비해간 전선.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준비 완료. 한 번도 다른 전선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그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눈치인데 모든 의심을 풀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켜보는 사람들도 손에 땀나기는 마찬가지. 나는 차마 볼 수 없어요. 과연 그녀는 아무 문제 없이 이 전선을 잡을 수 있을까? 코드는 꽂혔고 전선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황.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짜잔! 마지막 실험까지 대성공! 이제 믿으시겠어요? 그녀의 표정도 이제 밝아졌다. 제 몸엔 분명 전류가 흐른다니까요.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휩쓸고 간 지 어느덧 1년.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살아남은 이들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재앙 속에 꺼져간 안타까운 생명들. เพิ่มความร้อนให้มันสร้างอากาศร้อนเพื่อให้มันลอยตัว 소리 없이 밀어닥친 거대한 파도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생명을 앗아갔고 지금도 그 아픔과 상처는 깊게 남아있다. 인간은 자연의 위력 앞에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쓰나미를 피해 살아남은 한 부족이 있다. 쓰나미 당시 모켄족이 살았다는 곳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인 태국. 푸켓 북쪽 자동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휴양지 코라부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모켄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อยู่ที่ทะเลค่ะดั้งเดิมเลยนะ 단서 하나 바다 집시. ค่ะไม่เหมือนกันวิถีชีวิตต่างๆอะไรต่างๆไม่เหมือนกัน 단서 둘 수린섬에 살고 있다. 바다를 떠돌며 사는 바다 집시로 국적도 없다는 모켄족. 그들을 찾아 바다를 사이에 두고 미얀마와 접해 있는 태국 서해안의 수린섬으로 향했는데 회속선을 타고 3시간 만에 도착한 이곳에서 과연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해안가의 한 마을에 도착한 제작진. 특이한 집 모양부터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에 평범하지 않은 외모까지 ถ่ายรูป 예사롭지가 นิดนึง 않다. ถ่ายรูปนิดนึง 혹시 당신들이 우리가 찾고 있는 모켄족이 맞습니까? 잘 오셨어. 내가 바로 모켄족 족장 살라마오.
제작진을 보자마자 어디론가 급하게 안내하는 살라마. 바다로 보면 뭔가 설명하지만 그들만의 언어인 목현어로 사용해 이중 통역을 거쳐야만 했다. 배가 없어가지고 이동을 못해서 이제 지금 배 만들어가지고 이동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1년에 6개월 이상 배에서 생활하며 바다를 떠도는 목현족. 쓰나미로 그들만의 보금자리인 배를 모두 잃었다. 오긴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 육지에 머무는 중에도 수상가옥에서 생활하는 목현족. 쓰나미로 집마저 잃고 지금은 태국 정부가 지정해준 육지 위에 임시 보금자리를 틀었다. 태국 정부는 현재 국적이 없는 목현족을 정착시키려 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목현족은 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 배를 만들고 있다. 다음 날 쓰나미 당시 목현족이 거주했던 해변으로 향했다. 아직도 곳곳엔 쓰나미 당시의 처참함을 말해주는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인명피해 약 22만 명, 재산피해 약 10조 원. 쓰나미의 위력은 강력했다. 그렇다면 목현족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살라마를 비롯한 200명의 목현족들이 대피한 것은 해변에 있는 작은 산. 해일이 올 것을 알고 산으로 대피한 목현족은 사흘 동안 산에서 얻을 수 있는 나뭇잎과 뿌리만으로 연명해가며 해변을 덮은 바닷물이 빠져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쓰나미. 목현족은 어떻게 알았을까? 바닷물이 멀리 빠져나간 후엔 반드시 큰 해일이 덮친다는 목현족의 속담. 실제 쓰나미 당시 500m 이상 썰물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었다. 예, 지진 해일이 발생하기 전에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해일이 발생하면은 바닷물이 먼 곳에서부터 요동을 치게 되는데요. 그 요동치면서 해안가에 있는 바닷물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파도의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진 해일의 전조 현상. 이렇게 목현족은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를 잊지 않았기에 거대한 해일을 피할 수 있었다. 바다집시 목현족이 육지에 머무는 시간은 1년에 6개월. 그동안 바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든다. 특히 고기를 잡을 때 쓰는 작살과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이 물건은 목현족의 필수품이야. 그 주인공은 바로 물안경이야. 안경 모양으로 깎은 나무에다가 나무 진액으로 유리를 붙인 물안경은 목현족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란 말씀이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목현족. 주로 태국과 말레이시아 서쪽 안다만 해안을 떠돌며 사는 바다집시 목현족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다에서 얻는다. 그런 그들에게 잠수와 물고기 잡는 기술은 필수. 목현족은 어렸을 때부터 수중에서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아이부터 노년의 목현족까지 나무로 만든 물안경과 작살만으로 깊은 바닷속에서 능숙하게 고기를 잡는다. 한편 남자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동안 마을에 남아있는 우리 여자들의 손길도 바빠야. 바로 바위 틈에 붙어있는 굴캐기. 체력 소모가 큰 물고기 잡이는 남자, 해변에서 해산물 채취는 여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목현족은 오직 바다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
한평생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를 품고 살아가는 바다 집시 목켄족. 바다에게서 배운 지혜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쓰나미 재해 이후 목켄족은 산을 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바다로 떠날 배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나무를 얻기 위해서다. 수개월 동안 망망대해를 떠더라도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한 배, 아니 집을 만들기 위해선 좋은 재료와 함께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한 척의 배를 만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지만 배를 만들고 있을 때가 그들은 가장 행복하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생을 마치고 한평생 바다를 품고 살면서도 언제나 바다를 꿈꾸는 바다 집시 목켄족. 육지 유목민처럼 바다를 육지 삼아 떠도는 삶. 하지만 수많은 생명을 잉태한 바다는 그 어떤 비옥한 대지보다 견고한 삶의 터전이자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힘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오늘도 바다를 꿈꾼다.